성공을 위한 완벽한 순서는 바로 이겁니다. 조금 엉뚱하더라도 고민하지 말고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더 크게 시작하세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겁없는 도전을 이어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놀랍죠. 커리어의 시작은 래퍼였지만 전용기 회사를 차리고 운영하다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매각, 그 후 시작한 코코넛 워터 사업은 세계적 대기업 코카콜라에 매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전으로 현재 수조 원대의 자산가가 된 그의 이름 제시 이칠러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엉뚱한 기업가라고도 불리지만 그의 조언과 서포트를 통해 제시의 아내 사라 블레이클리도 스팽스라는 기업을 세우며 함께 조단위 자산가가 됐죠. 그리고 그런 제시는 자신이 이룬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호언장담컨대 루틴, 습관, 그리고 마인드셋이면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습니다. 돈과 성공, 무엇을 원하든지 승리하는 삶의 순서는 똑같아요. 이렇게 말한 제시 이칠러. 이번 영상에선 그가 한 팟캐스트에서 나눈 실패가 불가능한 성공의 순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시는 어릴 적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성공의 순서를 설명합니다. 저는 남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도전하려다 항상 두려움을 마주했고 그렇게 집에 돌아올 때면 제 자신이 너무도 한심하게 느껴지곤 했죠. 또 두려움 앞에 굴복한 제 행동에 항상 후회가 몰려왔어요. 그러다 처음 그 두려움의 벽 앞 등을 돌리지 않고 넘어갔을 때 제 자신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분은 너무도 중독성이 있었죠.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진력을 느끼게 된 때가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공유한 제시, 심지어 그가 말한 이 경험은 그다지 대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좋아하던 취미인 춤을 통해 다른 도시 아이들과 시합을 했던 거라고 해요. 마치 어릴 적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에서 제시는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게 된 겁니다. 그 작은 한 번의 도전 후 희열감에 젖은 제가 느낀 부분은 시작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순간에 스스로의 혼잣말이 의심을 키운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어쩌지? 혹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어떡해? 그렇게 시작을 미루면 미룰수록 의심이란 벽돌은 쌓이고 쌓입니다. 도전해야 할 이유보다는 하지 말아야만 할 이유가 떠오르죠.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나눌 첫 번째 조언은 일단 시작하라는 겁니다. 두려워 보이는 문에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 모든 일은 그 문에 발을 들이고 나서 그때야 시작되는 거예요. 문 앞에서 하는 준비는 준비가 아닙니다. 제가 시작한 모든 사업과 도전 중 준비가 되고 나서 시작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시작했다는 사실은 제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만의 방식을 창조할 수 있었거든요. 저와 같은 분야의 사람 중 99%는 성공한 누군가가 남긴 교과서를 보고 모두 그 사람을 따라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이 움직였죠. 하지만 전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그 교과서를 찢고 저만의 방식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한 제시 이칠러. 실제로 그의 사업 방식은 남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라. 너무나 유명한 이 문장. 하지만 실행하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기본적인 배움이 모두 같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그는 다르게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모든 사업과 배우자인 사라의 기업을 운영할 때도 직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배운 게 하나도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결하고 싶나요? 그리고 만약 무언가 이미 배운 상태라면 똑같은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하얀 백지가 주어지면 어떻게 나아갈까? 쉽게 말해 내가 배운 것을 모두 잊고 새로운 나만의 관점으로 해결책을 만드는 창의적인 질문으로 고민보다 시작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중요시하는 사회에게 그는 이렇게 경고했죠. 경험이라는 단어는 너무 과대평가됐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을 해보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충분한 경험을 채우려고 기다리면 모든 기회는 날아가고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경험의 중요성을 버리고 겁없이 뛰어든 사람이 시장을 휘어잡죠. 제가 전용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 경험을 탓하며 3년을 더 기다렸다면 4개의 또 다른 여객기 회사들이 제 자리를 박차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시작한 저에게 설 자리는 없었겠죠. 그러니 첫 번째 순서는 시작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시작할 수는 없고 완벽한 타이밍과 경험은 없으니까요. 그저 원한다면 시작하세요. 그거면 됩니다. 이런 조언을 남긴 제시 이칠러. 그리고 성공을 만드는 두 번째 순서는 준비 없는 시작을 하며 성공한 그가 수많은 기업가, 재벌, 그리고 억만장자 유명인들을 만나 직접 배운 공통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죠. 저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며 나누는 대화가 너무도 재밌더군요. 언제 일어나서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도대체 어떻게 엄청난 부를 유지하는지, 저는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베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맞는 것은 유지하고 맞지 않는 것은 모두 걸러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저만의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진화한 저 자신을 만난 것 같았죠. 그렇게 한계를 마주했던 저는 또 다른 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가지지 못한 걸 가졌어요. 제가 성공 후 어렵게 만난 멘토들을 여러분은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유튜브, 인터넷, 블로그 등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그들에게서 영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절 인터뷰하는 에드마일렛도 저의 비대면 멘토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새로운 걸 느끼고 배워요. 분야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듣고 느끼고 배우는 이 자체가 멘토링이니까요. 이처럼 그가 말한 두 번째 순서는 첫 번째인 준비 없는 시작을 한 후에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을 이어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맞는 걸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생각하는 교과서 밖으로 나오는 창의력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조언은 두려움을 없앨 수 있고 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을 채우는 시간에 관한 인사이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죠. 이 인사이트는 만약 당신이 20대라면 엄청난 시간을 아껴줄 거고 30대, 40대 혹은 50대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인사이트가 될 겁니다. 먼저 눈을 감고 당신의 부모님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자주 부모님을 만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을 볼 겁니다. 그리고 만약 평균 수명으로 계산해 보면 당신의 부모님에게 몇 년이란 시간이 남았을까요? 평균 수명에 비례해 15년 남았다면 당신에게 남은 부모님과 함께 보낼 시간은 15년이 아니라 15번 혹은 30번의 만남 뿐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의 가치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올라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모든 시간을 그렇게 바라보세요. 이런 제시의 말을 듣던 에드마일렛은 이렇게 자신의 느낀 점을 나눴죠. 부족함과 희소성은 가치를 더하는 힘을 갖고 있다. 다이아몬드가 종이보다 가치 있는 것처럼 희소하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더 큰 가치를 느낀다. 이처럼 제시는 시간의 부족함을 상기하며 도전을 해야만 하는 이유, 두려운 그 문으로 나서야만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의 부모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은 이 세상의 짧은 시간 동안 그 사람들에게 더 자랑스러운 내가 되면 어떨까? 원하는 걸 이뤄낸 내 모습을 그들이 본다면 얼마나 행복해하고 뿌듯할까? 이렇게 각자가 시간을 희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뼈에 새겨보세요. 마치 제시가 시간의 부족함을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3가지 후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바꾸지 못하는 후회, 두 번째는 바꿀 수 있는 후회, 그리고 마지막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후회. 하나는 과거에 머물러 있기에 바꿀 수 없으니 그 부분을 생각하는 걸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지금 바꿀 수 있는 후회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바꿔야 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바꿀 수 없는 후회가 되고 말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후회들은 가장 빨리 해결할수록 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만약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후회 앞
망설임이 생긴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오늘 내가 내린 결정을 내일의 나는 어떻게 느낄까? 그렇게 오늘의 나의 감정이 아닌 내일의 내가 느낄 감정으로 지금 이 순간 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각자에게 인생이란 기회가 주어지는 건 이번 생 단 한 번뿐입니다. 제시 칠러가 나눈 성공의 순서 어떠셨나요? 그의 인사이트를 정리하며 저 또한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큰 충격을 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을 앞두고 말한다. 완벽하게 준비되기 전까지는 시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반대편에서 평생을 낭비하다 세상을 떠난다. 실제로 그의 성공이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이루어졌던 이유가 고민이 존재하지 않는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걸 느끼고 일단 시작하며 교과서 너머의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란 걸 알았을 땐 앞으로의 도전을 더 기대하게 만들었고,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갈 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을 제시도 걸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말한 마지막 인사이트는 사람들이 겁내고 있던 남들의 시선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물론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나아간 제시의 길이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달랐기에 빠를 수 있었고 비난보다 더 큰 보상이 있었겠죠. 이번 영상이 남과 다르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도전이 맞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엔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